연금은 연말정산 때 최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연금저축이 전통적인 연말정산의 강자, IRP는 신흥 강자입니다. 직장인은 두 개 다 가입해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은퇴 모습을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똑똑한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금 플러스! 네, 오늘은 세액공제 끝판왕 연금 계좌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금저축이 전통적인 연말정산의 강자이다라고 하면 IRP는 신흥 강자입니다. IRP는 저희가 1화, 2화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죠.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앞에 편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같고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가입 자격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직장인만 아니라 전업주부도 아이들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직장인은 두 개 다 가입해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교해야 할 부분은 상품입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계좌의 형태예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서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입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펀드 투자만 가능한 계좌라서 펀드와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증권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저축은행의 예금, 또 원리금 보장 ELB부터 채권, ETF, 리츠,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과 IRP는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상품을 담을 때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펀드와 ETF만 가능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상품이면 100% 원하는 상품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ETF나 펀드처럼 주식이 일정 부분 들어있는 상품을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총 적립금의 70%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장치 때문에 연금저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IRP에 1,000만 원이 있는데 700만 원만큼 코스피 200 ETF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서 이 700만 원이 800만 원이 돼서 행복하게 팔고 대형주 ETF로 상품을 변경하려고 해요. 대형주 ETF는 800만 원만큼 살 수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지금 X가 3분, O가 2분이 나왔습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RP에는 위험자산을 70%만 담을 수 있다고 했죠. 맨 처음에 ETF를 700만 원치 살 때에는 1,000만 원 중에서 70%라서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익이 나서 팔게 되면 그만큼 연금 잔고도 늘어납니다. 1,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의 70%인 770만 원만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막상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완충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지금 출연자분들 중에서 어떤 포인트로 넘어갈지 감이 오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수수료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만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TF도 결국 펀드랑 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상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IRP는 예금부터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대신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각 계좌에서 샀을 때 드는 비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에서 똑같이 ETF를 거래해도 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ETF는
그 사고 팔 때 드는 매매 수수료에 또 ETF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운용 보수라는 게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은 이 두 가지 비용이 다 부과되고요. 이런 거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IRP는 계좌 수수료가 드는 대신에 ETF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매매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매매 수수료는 면제가 되지만 ETF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운영보수와 계좌 수수료 동시에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수수료 혜택을 보면서 ETF를 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면 올해 말까지는 ETF 거래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IRP로 ETF를 거래할 때는 아예 거래 수수료가 없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수료 없는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IRP를 출시하였습니다. 모바일로 개설하고 직접 내가 운영하는 많은 가입자분들을 위해서 IRP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IRP에서 ETF를 거래하면 계좌 수수료도 없고 거래 수수료도 없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아마 출연자분들도 이제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세액공제. 그렇죠. 세액공제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연금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돈을 넣는 납입, 또 운용, 수령 단계에서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납입 단계, 그러니까 돈을 넣는 단계의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금 클래스 1화에서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합쳐서 매년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700만 원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금이 공제된다고 맞나요? 그런데 모두에게 115만 5천 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액, 쉽게 1년 동안 받은 총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이 400만 원까지 한도이고요. IRP 포함해서 700만 원까지 16.5%로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이 넘을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조금 줄어서 13.2%고요. 최대 92만 4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1억이 넘는 경우는 어떤가요? 연금저축을 400만 원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덜 돌려주던데. 네, 아마도 총 급여액이 1억 2천이 넘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IRP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IRP에 400만 원을 넣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돈을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모으도록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다. 그럼 올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럼 원금 1,000만 원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600만 원에 대해서 국세청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하면 원금 600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IRP는 이런 방식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연말정산 전략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연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 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소득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1억 2천이 넘어가면 연금저축 한도를 300까지만 넣고 나머지는 IRP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연말 정산하면 떠오르는 연금저축과 IRP.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질 정도로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출연자분들 어떠셨나요? 진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몰랐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혜택을 알게 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입한 상품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삼성증권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게요. 삼성증권 연금 플러스.